한여름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어느 날 나는 친구들과 함께 오래된 폐가를 탐험하기로 했다. 도심에서 조금 벗어난 외곽 지역에 위치한 이 폐가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은 듯 주변은 잡초로 무성했고 곳곳에는 벗겨진 페인트와 깨진 창문이 을씨년스러움을 더하고 있었다. 이 집은 동네에서 유명한 귀신 나오는 집으로 수십 년 전 한 가족이 의문스럽게 사라진 이후로 방치되어 있었다. 동네 아이들 사이에서는 집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느니 밤이 되면 창문에 사람 얼굴이 보인다느니 하는 무서운 소문이 돌곤 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반쯤은 농담처럼 여기며 모험심에 불타 집 안으로 들어갔다. 폐가의 문을 열자 소름 끼치는 삐걱거림과 함께 오래된 나무 냄새가 확 풍겨 나왔다. 처음에는 그냥 낡고 버려진 집이라는 느낌뿐이었지만 점점 들어갈수록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다. 벽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먼지가 수북이 쌓인 가구들이 당시에 시간을 그대로 멈춘 듯 보였다. 우리는 집안을 여기저기 탐색하며 여러 방을 지나갔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어디서든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특히 계단을 올라가 꼭대기 층으로 갈 때는 그 느낌이 더욱 강렬해졌다.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우리 뒤를 바짝 따라오고 있는 것만 같았다. 꼭대기 층에 다다랐을 때 우리는 작은 다락방을 발견했다. 문을 열자마자 낡은 타자기와 희미하게 바른 일기장이 놓여있는 책상이 나타났다. 호기심에 일기장을 펼쳐보니 처음 몇 쪽은 평범한 일상이 담겨 있었다. 그런데 몇 장을 넘기는 순간 갑자기 문장이 어지럽게 흔들리며 이상한 글씨들이 나타났다. 도망쳐, 그녀가 온다. 라는 급하게 휘갈겨 쓴 글씨들이 눈에 들어온 순간 등 뒤에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다. 모두가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듯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그리고 그때 집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하며 심한 진동이 일어났다. 무언가가 계단을 빠르게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고 우리는 정신없이 다락방 안으로 몸을 숨겼다.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문 밖에서 누군가가 손잡이를 쥐고 흔드는 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숨을 죽이고 간신히 공포를 견디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문이 열렸을 때 아무도 그 순간의 충격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다행히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고 순간의 정적이 찾아왔다. 용기를 내어 방을 나가려고 할 때 문득 거울에 비친 우리 뒤에 흰 옷을 입은 여자의 모습이 잠시 스쳐 지나갔다. 나는 그것을 친구들에게 말하지 않았다. 무언가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직감에 더욱 오싹해졌기 때문이다. 그렇게 우리는 급히 폐가를 빠져나왔다. 집을 벗어난 이후에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가 우리를 주시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그곳을 다시 찾지 않았으며 그 집에 대한 이야기도 더 이상 말을 꺼내지 않았다. 하지만 가끔씩 잠에서 깨어났을 때 창문 너머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스쳐가는 것을 느끼곤 한다. 정녕 그 폐가에서 나를 따라온 무언가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에 사로잡힌 채 나는 여전히 그날의 기억에 지배당하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날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평범한 주부인 지연씨는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출근하고 아이들은 학교에 간 오전 시간 지연씨는 집안일을 하면서 라디오를 틀어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라디오에서 이웃 단지에서 최근 실종 사건이 발생했다는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평소에 조용하고 안전하다고 여겼던 동네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다니 지연씨는 잠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집안일을 계속했습니다. 오후가 되어 아이들이 돌아왔고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부엌에 들어갔을 때 창밖으로 묘한 움직임이 포착되었고 지연씨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검은 그림자가 교차하는 것을 본 것만 같았지만 별다른 이상은 없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지연씨는 자느라 집에 아무도 없을 때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번호는 알 수 없는 번호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호기심 반 두려움 반으로 전화를 받았지만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기분에 휩싸였지만 그녀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같은 번호에서 계속해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전화를 받자마자 임의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순간적으로 소름이 돋았던 지연씨는 전화를 급히 끊고 말았습니다. 이후로도 몇 번의 전화가 더 왔지만 그녀는 받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이후 집안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물건의 위치가 바뀌어 있거나 누군가 자신의 방을 둘러본 듯한 느낌이 드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아이들 방에서 헝클어진 장난감을 발견하거나 부엌 칼이 다른 곳에서 발견되는 등 점점 더 이상한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불안감이 커진 지연씨는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남편은 걱정하지만 스트레스로 인한 착각일 것이라며 지연씨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불안은 가시지 않았고 지연씨는 경비원에게도 이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경비원은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그러던 중 또 다시 밤중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엔 처음부터 누군가의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밖을 봐. 왠지 모르게 계속해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겁을 먹은 지연씨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용기를 내어 창밖을 바라보았지만 이번에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지연씨는 얼어붙은 듯한 공포를 느끼며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거실에 불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급하게 전화를 들고
경찰에 신고했고 남편에게도 전화를 걸어 상황을 알렸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도 집 안에는 누구의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흔적 하나 없이 모든 것이 정리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최근 주변에서 일어난 사건들 때문에 지연 씨의 말을 무시할 수 없었고 몇 가지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지연 씨와 아이들을 데리고 잠시 친정에서 지내기로 했습니다. 며칠 뒤 사건의 전모가 밝혀졌습니다. 사실 이웃에서 발생한 실종 사건은 범죄 조직과 연관이 있었고 지연 씨의 집이 그들의 다음 타겟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집에서 발생한 모든 이상한 일들이 바로 범인들이 미리 지연 씨의 반응을 살피기 위해 벌인 소행이었던 것입니다. 지연 씨는 이 일을 겪으면서 일상의 평범함 속에 숨어있는 위험성을 뼈저리게 느꼈으며 그날 이후 주변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가지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에 한 오래된 폐가가 있었다. 이곳은 수십 년 전 주인이 갑작스럽게 사망한 후 아무도 들어가 살지 않아 버려진 채로 방치된 곳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귀신의 집이라고 불렀고 밤이 되면 으스스한 소리가 들려오는 탓에 동네 아이들은 절대 그 주변을 지나가지 않았다. 여름방학이 시작되던 날 도시에서 온 대학생 5명이 이 마을로 여행을 왔다. 그들은 자연에서의 캠핑을 즐기며 며칠을 보내다가 마을의 폐가에 관한 소문을 듣게 되었다. 모험심 강한 이들은 그곳을 탐험해보기로 결정했다. 마을 사람들은 제발 가지 말라며 만류했지만 젊은이들은 그 말을 가볍게 흘려들었다. 밤이 깊어가던 어느 날 그들은 손전등을 들고 폐가로 향했다. 문은 낡아 조금만 밀어도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다. 집 안으로 들어서니 오래된 먼지 냄새와 함께 싸늘한 기운이 감돌았다. 벽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었고 거미줄이 곳곳에 걸려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이를 두려워하기보다 호기심에 더 들떠 있었다. 그렇게 집안을 샅샅이 뒤지던 중 지하실로 내려가는 계단을 발견했다. 한 친구가 용기 있게 맨 앞에 서서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지하실은 생각보다 좁고 어두웠다. 그곳은 마치 손길이 닿지 않은 시간이 고스란히 멈춰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는 가운데 한 친구가 바닥에서 이상한 낙서를 발견했다. 그 낙서는 어린아이의 글씨처럼 보였고 반복적으로 여기서 나가라 라고 쓰여 있었다. 친구들은 농담을 하며 그 문구의 존재를 무시했지만 그 순간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출입문이 갑작스럽게 쾅 닫히며 지하실은 완전히 어둠 속에 잠기게 되었다. 손전등이 갑자기 꺼지고 그들은 비명을 질렀다. 모두가 당황하며 출구를 향해 달려갔지만 문은 굳게 닫혀 열리지 않았다. 누군가에게 잡힌 듯한 느낌이 손목에서 느껴졌고 한 친구는 혼란에 빠져 비명을 멈추지 못했다. 그때 벽 너머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긴 내 집이야. 떠나지 않으면 너희도 이곳에 남게 될 거야. 공포감이 극에 달하며 이들이 모두 패닉에 빠진 순간 한 친구가 활짝 열린 창문을 발견했다. 그들은 필사적으로 창문을 통해 밖으로 빠져나와 마을로 돌아왔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창백한 얼굴과 떨림을 보고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그 후로 그 누구도 그 집에 가까이 가려 하지 않았다. 대학생들은 그곳에서 있었던 일을 결코 잊지 못했고 그 기억은 그들의 여생 동안 깊은 두려움으로 남아 있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었다. 옛 주인과 그 가족이 불행한 사고로 그곳에 묻혔고 그들의 영혼이 아직도 그곳에서 떠돌고 있다는 것이었다. 시간이 흘러 폐가는 결국 허물어졌고 그 자리에 새로운 건물이 들어섰지만 그 집에 얽힌 소문과 공포는 여전히 그 마을의 전설로 남았다. 네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는 종종 사람들이 읽기만 해도 등골이 오싹해지는 다양한 공포 썰들이 공유됩니다. 다음은 그런 이야기를 바탕으로 창작한 공포 썰입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여름 방학을 맞아 할머니 댁에 놀러간 경민이는 평소 도시에서 접해보지 못했던 자연의 풍경에 매일매일이 새로웠다. 할머니 집은 오래된 한옥으로 석양이 질 무렵이 되면 기와지붕에 길게 드리워지는 그림자가 예뻐서 경민이는 저녁마다 그 모습을 바라보곤 했다. 그날도 경민이는 마당에 앉아 노을을 구경하고 있었다. 그러다 문득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바람소리와는 다르게 어딘가에서 여자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귀에 닿았다. 순간 소름이 돋았다. 누구지? 경민이는 주위를 둘러봤지만 정작 할머니 집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 경민이는 잠시 무서움을 떨치고 할머니께 여쭤보러 갔다.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다. 아, 그거 귀신 소리야. 몇십 년 전부터 있던 건데 너무 걱정하진 마라. 별다른 일은 안 생기니까. 간담이 서늘해진 경민이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렇지만 어른들이야 어른들의 얘기라 생각하며 그 소리를 직접 확인해보기로 했다. 그 다음 날 경민이는 용기를 내어 소리가 들려왔던 곳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소리의 출처를 찾고자 마을을 구석구석 돌아다녔다. 소리가 더욱 선명하게 들리자 경민이는 그 소리가 마을 외곽에 있는 오래된 공동묘지 방향에서 나는 것을 알게 되었다. 묘지에 도착하니 몇 개의 오래된 묘비가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리고 그중 가장 낡아 보이는 묘비 옆에는 웬 낯선 여자가 멍하니 서 있었다.
그녀는 경민이를 보더니 환하게 웃었다. 놀람을 금치 못한 경민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할머니 집으로 달려갔다. 숨이 가쁘게 할머니 댁에 돌아온 경민이는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할머니에게 물었지만 할머니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 그 이후로 경민이는 할머니의 오래된 앨범을 뒤적이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앨범 속 사진 한 장에는 방금 전 마주친 그 여자가 등장해 있었고 사진은 바로 할머니의 젊은 시절 모습이었다. 이분이 누구야? 웃고 있는 할머니의 오래된 사진을 가리키며 묻자 할머니는 복잡한 표정을 지으며 말씀하셨다. 그건 내 쌍둥이 언니인데 오래전에 사고로 죽었지. 이상하구나. 내가 마주쳤다니. 경민이는 갑자기 온몸의 전율이 일었다. 그러면 방금 본 그 여자는 경민이는 순간적으로 그 여자의 웃음소리를 떠올리며 이 모든 것이 사실인지 여전히 믿을 수 없었다. 그날 이후 경민이는 그 마을에서 들려오는 여인의 웃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옮기곤 했지만 그 여인을 다시는 마주치지 못했다. 이제는 할머니의 이야기도 믿을 수밖에 없었다. 시간이 흘러 경민이는 그 여름을 떠올리며 가끔씩 특별한 사연으로 자리 잡은 그 마을을 떠올린다. 그 후로 경민이는 할머니의 묘지를 찾을 때마다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미묘한 웃음소리에 인사를 하곤 한다.